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또 유진 가족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잘 아시는 사이는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왠지 모를 어색함도 들리는 것 같고 뭔가 가까운 듯 먼 듯 약간 그런 그 정도의 사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네네. 이번 기회에 이제 3부에서 만남을 나누시면서 네네.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 철강 이야기 할 건데 결론부터 내고 들어가도 될까요? 피크아웃. 네. 많이 피크아웃. 궁금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다 아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뭐 단답형으로 다 대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어려운 상황인데, 질문이었죠. 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피크아웃은 아직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피크아웃 논란을 첫 번째 이제는 주제로 좀 꼽아주신 데에는 올해 사실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답답함을 좀 느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대 최고치의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주가가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명백한 어떤 대답은 바로 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입니다. 네. 이게 결국 철강은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고 또 올라갈 때처럼 내려올 때도 굉장히 과감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 사이클의 꼭지를 잡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머리에서 팔지 못해도 뭐 적어도 목 정도에서 나오겠다. 네. 네, 늘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그쵸, 되어 그쵸. 있으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이 그 순간이 아닐까. 그 생각을 사실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제는 저희는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1분기가 분명히 피크일 거야. 네. 그러고 또 2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하면은 또 2분기가 피크일 거고 계속 요즘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분명한 그런 좀 시그널을 보기 전까지는, 피크 아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7월 달 넘어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좀 이제는 보시기는 했어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볼까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철강제 명목 소비입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6월 달에 이게 YOY로 좀 역성장을 좀 기록을 했고, 7월 달에 좀 그 낙폭이 좀 커진 상태였거든요. 물론 작년 7월 달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조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이제는 크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실 뭐 경제 지표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후행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7월 달 데이터는 8월 한 중순 넘어가야지만 파악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8월 달에 어떤 주가 조정은 바로 이 7월 달의 데이터를 이제는 보시고,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수요처에 수요가 꺾였으면 꺾인 거다. 예, 그런 확신을 많이 좀 가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는 왜 꺾인 거냐? 사실은 올해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상고하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 중국의 수요 모멘텀 좋았던 게 다 정책 효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경기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뭐 인프라 투자하거나 뭐 부동산 이제는 부양책을 써주면서 철강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좋았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좋았죠. 예. 근데 이제는 그게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정부가 그 정책을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가장 빨리 그것을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이제 규제 방향으로 다시 좀 선회하는 조짐이 뚜렷했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조금 이제는 제한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좀 이제 과감하게 하진 않는 모습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서는 중국의 수요 모멘텀이 꺾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상 이렇게 이제 지표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지금이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오른쪽에 보시는 철광석.
현물 가격인데요. 굉장히 좀 무서운 차트죠. 이것만 딱 그러니까요. 보면은, 예. 이제는 7월 중순 고점 대비해서 너무 단기간 안에 40% 가까이. 급속도로 예, 빠졌네요. 급속도로 이제 빠졌습니다. 과거에 이 철광석 가격은 철광제 가격하고 이제 거의 동행을 하던 지표였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아마 철광 가격이 못 버티고 같이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철광석 가격이 급락 배경이 이제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뭐 지금 왼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수요 모멘텀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딱 꺾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중국의 어떤 이제 감산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였기 때문에 네. 철강을 감산하면 원재료인 이 철광석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보다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8월 달에 계속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의 반등은 이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런 어떤 우려들이 좀 되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철강도 감산을 했지만 수출도 중국이 이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원인이 뭐예요? 네, 그 부분을 이 두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아까 앞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 당신은 왜 팔라고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보자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도 저희가 하반기 전망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드렸었죠. 그때 사실은 강조 드렸던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한 가지는 중국이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 때문에 계속 감산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중국이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계속 좀 이제 가져가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왜 철강 감산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좀 이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제는 중국이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작년 네. 말에.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데를 찾아보니, 이제는 발전 에너지 쪽과 그리고 이제 제조 부문이에요. 근데 뭐 전력을 당장 써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니까 그러면은 제조 쪽에서 탄소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탄소 배출이 많았던 산업이 바로 철강 산업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추는 것보다는 철강 생산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좀 편안한 대안이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는 연초부터 올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작년 수준을 절대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이제는 주장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었지만 상반기까지는 생산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처럼 계속 늘었습니다. 예. 상반기에 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11.8%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이제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산은 아직 이루어졌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대감만 있었을 뿐이지. 예, 근데 이게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수요 모멘텀이 둔화되니까 이제는 감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가 훨씬 더 편안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하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생산을 해놓은 게 있으니 그만큼은 증가시키는 만큼은 줄여야 돼요. 예. 그 규모가 뭐 8월부터 12월까지만 이제는 놓고 보면은 한 4,800만 톤 이상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밀어놨던 숙제를 중국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수요 모멘텀이 둔화해도 그거를 생산량을 줄이면서 상쇄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적으로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아까 이제는 여쭤보셨던 수출을 왜 줄이려고 하느냐, 그게 여기에 다 이제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 이게 4,850만 톤 정도 줄인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굉장히 가파른 생산 감축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국내에서 필요한 것조차도 모자라면 어떡하나. 예, 그러면은 분명히 상반기처럼 가격이 튈 거고 중국이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라도 붙들어서 가지고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수출을 하면서 탄소 배출하는 거는 못 참아. 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월 달에 중국의 어떤 증치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수출 보조금이거든요. 그 수출 보조금을 폐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다 해서 8월 달에 남아있던 아이템들을 또 추가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가 8월 말에 최근이죠. 8월 말에 어떤 일을 단행을 했냐면은 중국 철강협회를 통해서 산업에 이제 공문 같은 걸 내려보낸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알아서 철강 수출을 줄여라. 사실 알아서 줄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아서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수출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더 강력한 카드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어떤 뉘앙스를 이제 내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을 줄이고 밖으로 나가는 거를 못 나오게 하고 이게 이제는 역내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경기 사이클하고는 무관한 이슈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내년도에 정말로 생각보다 안 좋을지 저희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강 업종에는 그거와는 다른 어떤 별도의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일단은 공급 사이드에서는 지금 아무튼 뭐 탄소 중립이든 중국의 규제 때문에 공급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신 거고, 그죠? 그럼 수요 따는 최근에 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수요는 기본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지금 줄고 있는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예. 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사실 이 위에 상단에 제목으로 달아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반기에 중국의 수요 둔화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결국에는 정책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중국의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아요. 예, 3분기 들어와서 계속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게 맞아? 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지금 이제는 지준율을 굉장히 오랜만에 인하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좀 공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안 찍는다고 했던 지방정부 채권을 8월 달 들어와서 다시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방정부 채권은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찍는다라는 거는 인프라 투자를 다시 좀 해볼 생각이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네. 보면 중국은 아무튼 약간의 정부의 약간이든 아무튼 지속 가능하든 그걸 봐야겠지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또 중국의 부산철강 이런 거는 신고가 근처에 또 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그냥 이 수요 좋은 거 이런 제품 가격만 연동돼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중국에서는 별도로 좀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공급측 개혁이라는 걸 옛날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철강 산업이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걸 좀 구조 조정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투 트랙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는 노후 설비들을 좀 스크랩하면서 이제는 과도한 생산량을 좀 억제시키겠다. 그런 방향이었고 또 한 가지는 컨솔리데이트 시키자 이 산업을 지금 너무 플레이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위 한 뭐 5개에서 10개 업체 위주로 이게 조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 나가서 시장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이제는 생산 그 방식을 조금 이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우산 강철 이게 1위 업체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M&A로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의 덩치를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아주 뚜렷한 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발달하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포스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상반기에 그렇게 좋은 이익을 내고서 뭐 2조 원 넘는 연결로 보면 그런 이익을 내면서 하반기에는 감익에 대해서 시장에서 걱정을 했지만 3분기도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업데이트 받기로는 3분기 어닝도 굉장히 좀 좋은 걸로 2분기 대비로도 QOQ로도 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걸로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건 내년도에 감익폭을 모르겠다는 거죠. 네. 지금 포스코가 올해 한 8조 정도 연결로 만약에 낸다. 예를 들면 컨센서스가 그 정도에 모여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감익이 뭐 30-40%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포스코가 지금 주가가 뭐 30만 원 지금 바닥 찍고 지금 다시 40만 원 향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엄청 없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내년도 감익폭.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는 공급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 포인트에 있어요. 만약에 이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까 시클리컬의 특징상 내려올 때 굉장히 과감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이익이 정말 30-40% 감익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패턴들을 이제 많이 이제는 보아오셨던 네.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스코의 주가를 지금 못 가게 붙들고 있는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는 공급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구조적인 부분이고 그게 이제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뉴 노멀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계속 매분기마다 증액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느 순간에는 뭐 쉬었다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다시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 탄소 중립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좀 그렇게 어려운 보고 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시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투자자 이제 저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네네. 올라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사실 네. 포스코가 감익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PBR이 뭐 0.3배 막 이렇게까지 빠졌잖아요. 3-4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포스코가 한 0.6배, 6-7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단이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감익이 되더라도 다시 하단이 막 0.4배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가 아찔하게 떨어지는 건데 네네네. 포스코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중국의 어떤 이런 뭐 탄소 중립이든 규제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단의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계신 건지. 일단 아까 네. 말씀하셨던 0.3배라고 하는 하단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0.3배는 우리가 2015년도에 기록을 했던 그렇죠. 건데 네. 2015년은 말 그대로 그 공급 과잉 사이클의 정점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2016년부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공급 측 개혁이라는 걸 했고 사실 그 효과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체제 개선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리레이팅 되어서 이게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어떤 확신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PBR이 뭐 0.6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뭐 ROE가 12%, 14%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네. 예상이 되는데 그쵸. 0.6배면은 네. 너무 현저한 디스카운트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를 앞으로 축소시켜 줄 수 있는 요인,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이제는 시장에 좀 신뢰가 생기면은 멀티플이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다면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져. 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정책이라는 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 우리 사실 많이 좀 당해왔고, 저는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거 중국 정책에 기대가지고 운영했다가, 좀 손실 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트리거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지. 네. 이제 보시기에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철강주는 좀 단기적으로 지금은 좋게 보시지만 네. 약간은 좀 불편하고 위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있으면 어떤 트리거가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공급 조정 기조를 정말 갑자기 폐지하는 거죠. 그것만큼 큰 리스크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보면은 네.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국 정책이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수출이 갑자기 이렇게 주는 거나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거를 보면 조금 편할까요?
우리가 많이 보기. 예, 예. 그거는 일단은 뭐 결과적인 부분이죠. 수출이라고 네. 하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의 순수출이라는 거는 중국의 이제는 내수 안에서의 수급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예. 오버서플라이가 생기는 것만큼 수출로 나오는 이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사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말 그대로 생산 기조가 변하는 걸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트래킹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공급직 개혁이라는 걸 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뭐 스크랩도 하고 감산 규제도 하고 하다가 그거를 약간 후퇴시켰던 게 2018년도 말이었거든요. 예. 2018년도 말부터 그때부터 이제 철강 주가가 다시 좀 조정 사이클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충분히 중국에서 동절기 감산을 조금 생각보다 안 할 것 같다, 폐지할 것 같다 이런 명백한 시그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진행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좀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죠? 네, 네,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물론 이제 네, 중국에 어려워서. 대해서 시장에서 좀 불신이 크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뭐 언제 뭐 약속을 제대로 지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큰 그림들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직 개혁이라는 것도 2016년부터 하다가 한 2년 하고 끝난 거 아니야? 생각을 네. 하실 수 있겠지만 잠깐 2018년도 말에 미국하고 무역 분쟁 터지면서 그러면서 약간 슬로우해졌을 뿐이지 사실 기본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공급 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어떤 그린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어떤 압박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의 어떤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잖아요. 사실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한 것 치고는 사실 뭐 1년 하다가 만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 관료들의 KPI이기 때문에 예, 안 지키면 그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죠. 그래서 아마도 조금 이제는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포스코 이야기 잠시 아까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관련 업계, 철강 업계들은 뭐 감산이라든지 수출 억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영향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사실 뭐 상반기에 저희가 계속 단가를 올렸잖아요. 예,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중국의 수출 규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우리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중국의 수요가 안 좋아서 그쪽에서 물건이 건너오면은 우리가 가격을 못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늘 이제 그런 패턴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이제 규제하다 보니까 넘어오는 것이 없고, 그리고 넘어오는 것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매력이 없고, 예, 이러니까 수입을 별로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포스코랑 현대해철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배짱을 부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없어서 못 판다. 예, 그 이야기를 상반기 내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후판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조선양 후판 가격 네. 상반기에도 올렸지만 하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으로 올렸거든요. 35만 원.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올해 이제는 가장 주요 품목 가운데서 수입 물량이 가장 급감했던 아이템이 바로 후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어떤 수출 규제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는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 냉연 쪽 자동차 회사들과의 협상은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네. 좀 중요한데요. 네, 사실 우리의 어떤 주요 전방 산업들 가격을 다 올렸어요. 예, 특히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양 쪽은 이제 많이 올렸고, 한 가지 지금까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예, 상반기에 겨우 5만 원 올렸거든요. 네. 예, 철강사 입장에서는 겨우죠. 예, 이 부분을 더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원가 상승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5만 원은 너무 적다라는 게 철강사들의 입장이고, 실제로 국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현대 기아차 5만 원 올린 거 가지고는 이 국제 가격을 따라가기가 그 괴리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무조건 더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철강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매번 그랬던 것처럼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그게 이제 끝나기까지 굉장히 줄다리기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반기 협상을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이게 3분기 안에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마도 이제 4분기 중에 타결이 나오지 않을까,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이제는 도요타가 많이 올려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벤치마크 한다라고 보면은 4분기에 이제는 결론이 날 자동차 내수 가격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슬슬 다들 무엇보다 궁금해하실 만한 투자 전략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철강 쪽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담아가도 될지 네.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는 정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너무 딥 디스카운트 상태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당연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적 측면에서는 뒤에 한 가지 차트를 네. 좀 더 보여드리면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을 중국의 이제 스팟 마진 스프레드와 이제 같이 그려드린 거고, 포스코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중국의 스팟 마진 스프레드를 한 개 분기 정도 후행해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는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뭐 2분기에도 사실은 별도 기준으로 17%가 넘는 이제는 마진율을 기록을 했고, 지금 이 차트만 보셔서도 느끼시겠지만 3분기는 더 좋습니다. 3분기에는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마진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4분기가 3분기보다는 약간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네라고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가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중국의 철강 가격은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의 감사는 4분기로 가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철강 가격이 4분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 마진 스프레드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것은 4분기에 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빠진다라고 해도 이거는 숨고르기지 피크아웃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죠. 1분기가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3분기 실적 나오면은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이제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싶어요. 보면은 철강수 가격이 안 좋으면 빠지면 제품 가격도 나중에 이제 동행할 거니까 주가가 이게 빠지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철강수 가격 조정받아도 오히려 포스코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그쵸. 가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제품 가격이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거고, 살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철강수 가격과 동행하지 않는 이 모습만 봐도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동국제강 관련된 질문도 좀 있고 하는데, 혹시 네네. 요새 뭐 컬러 강판도 요새 뭐 신규 상장된 회사도 있고 네네. 뭐 아주스틸 같은 회사도 있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뭐 전반적인 어떤 업황은 사실은 포스코부터 중소형주까지 다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물론 아이템들이 다 다르죠. 어떤 회사는 컬러 강판을 하기도 하고 철근을 하기도 하고 강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무조건 포스코가 가는 대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열형 강판을 올려줘야지 밑에 있는 하공정 업체들이 같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밑에 있는 업체들도 다 같이 롤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포스코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밑에 있는 중소형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당연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긴 하죠. 중소형 업체들이 항상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포스코보다는 비쌀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감안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다 같이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저는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애널리스트 환영합니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형주 가운데서 포스코,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세아제강이라고 하는 강관 세아제강이요? 업체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왜 세아제강을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네, 세아제강이라는 어떤 강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강관, 그러니까 파이프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사실은 이제는 기름이나 가스 같은 거 채굴하거나 그거를 이제 이송할 때 에너지용 관관 용도로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사실은 이 에너지용 관관 시장이 좋고 특히나 이 에너지용 관관 시장은 거의 미국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철강 가격이 미국만큼 강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예, 근데 말씀드린 이제는 세아제강을 포함해서 이제 국내 관관사들이 이 미주양 에너지용 관관 시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쪽에 시황 좋아지는 거를 바로 이 에너지용 관관 수출 쪽에서 그 수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아제강을 특히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내년도에도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사이클적인 거 말고 다른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있어요. 바로 해상풍력 발전. 해상풍력 발전 이제 하부 구조물의 원소재를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는 올해는 사실은 이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지금 해상풍력 발전의 어떤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별로 의구심이 없으실 텐데 신규로 나올 거라고 예상됐던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지금 다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내년도에는 나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또 이쪽에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막 반덤핑 이슈 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제가 시달렸던 막 옛날의 기억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눈빛이 좀 많이 착잡해 보이시네요. 네 많이 해도 됐나요? 네. 자꾸 옛날 얘기 자꾸 좋습니다. 네. 네네. 지금도 그 반덤핑을 막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뭐 아주 그 반덤핑의 그 율 자체가 크진 않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쿼터 때문에 그 반덤핑 이슈가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이제는 섹션 232조라고 해가지고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한국산 철강제는 관세 내는 대신에 너네는 쿼터를 내려줄 테니까 물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관광사들의 사실은 수출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AD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이제 부차적인 게 돼버렸어요. 이미 쿼터를 맞아버린 상황이라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볼륨은 그냥 확정되어 있지만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섹터 최선호준 말씀하신 게 포스코 세아제강인 걸로 그렇죠.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못다하신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너무 말씀 못다하신 잘해주셔가지고 말씀 네. 있으실까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연구님께 철강 섹터 이제 하반기에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많은 이야기 했는데 이것만큼은 좀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네. 좀 품고 가셨으면 좋겠다 어떤 네. 전략적인 측면 네, 또는 네. 바라보는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뭐 다시 강조를 드려도 이제 모자람이 없는 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탄소 중립 때문에 생산량을 줄일 거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하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네. 네, 저희 3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과 3부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